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코인들을 오래전부터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이 된 트럼프가 얘기를 예전부터 해줬던 코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이제부터는 좀 장이 뜨거워졌잖아요. 하지 마세요. 교육방송입니다. 종목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르르 가서 사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릴 겁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절대 투자 조언이 될 수 없으며 모든 투자는 본인의 전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 최근의 뉴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무려 9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11월 달 이제 중앙화 거래소, 코인베이스, 업비트 같은 거래량도 어마어마했지만 덱스라고 해서요.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도 역대 최대를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죠. 6,500억 원이 넘는 돈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테더, USDC가 계속 찍혀서 거래소로 수천억씩 들어가고 있죠. ETF 스토어에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네이트 제라시가요. XRP 현물 ETF 신청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한 세 군데가 신청했지만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강세 심리가 여전하다. 이번 주에 그 실업률, 이제 고용에 대한 발표가 미국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건요, 사실 12월 18일이죠. 미 연준에서 올해 마지막 FOMC를 갖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동결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10X 리서치에서도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이 역대 최소다. 가격 오를 것 같다. 코인에 대한 악재 기사가요. 이거 눈을 한번 잘 씻고 보셔야 하나씩 보일까 말까 합니다. 내년 초까지 불기둥 작업이라도 하는 걸까요? 12월 10일이었나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비트를 사냐 마냐 결정하죠. 12월 18일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결정합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는 취임, 에릭 앤슬러는 사임을 합니다. 25년 1월, 2월, 3월 FTX 채권자에게 20조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뿌려줍니다.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사도 앞으로 종종 눈에 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친코인 인사들, 장관직, 요직을 다 꿰차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슬슬 내려올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당분간 모든 소식들이 조금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조정은 없을까요?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XRP 글로벌 자산 순위 139위다. 시티그룹을 추월했다. 시티그룹이 그 시티뱅크 있잖아요. 은행, 미국의 굉장히 대은행 중에 하나인데 시가총액이 리플 하나만도 못하네요.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올해 들으셨던 구독자분들 작년 1년간의 수익을 계산해 봤더니 직원 100명의 테더가 직원 2만 명 이상을 거느린 블랙록보다 수익이 더 많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올해 코인의 거래량이 지금 국내 코스피다 코스닥이다 합친 것보다 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량 코인 투자를 하시고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코인 투자 수익률 자체가 지금 잘 나간다, 대기업, 어떤 연봉 좋죠. 부동산, 상검사, 의사, 웬만한 사람들의 수입보다 비교가 안 되게 코인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이 큰 만큼 다 같이 잘 되고 해피해지면 좋겠지만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냉정한 그 어조로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주기영 대표, 알트코인 거래가 비트코인 마켓보다 법정 화폐, 그러니까 법화 마켓에서 더 활발하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소위 대중과 반대로 가야 성공을 한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오후에 방송하는 제 동생과 저는 알트코인에 대한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들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겠죠. 저는 1년, 2년 전부터 초의량 알트코인들, 특히 글로벌 엘리트들이 콕 집었던 코인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나 이더 비중을 특히 이제 연령이 있으실수록 또 이제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하실수록 많이 높여가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지금에야 알트코인들 눈만 뜨고 일어나면 막 불기둥이 솟아있죠. 물론 조정했다가 또 갔다가 또 멈췄다가 이것을 대선 이후로 계속 하고 있죠. 불과 2달, 3달 전만 해도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트가 괜찮다. 이게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요. 저런가 비난이 어마어마했죠. 알트가 끝났다. 망했다. 이더리움도 이제 C코인이라고 하거든요. 똥 같은 코인이다. 하락장의 초입이다.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특히 일반인들은 극단적인 포모가 이렇게 딱 취했을 때 비트 이더 산다고요? 안 삽니다. 제가 볼 때는 비트 이더 말고 땡땡 코인, 알트코인 위주로 사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금 순환, 펌핑이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꼭 이 순서대로만으로는 아니라고 했죠. 종종 변칙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네, 앞으로 어떤 코인에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을 이제 제 의견입니다. 어떤 코인에도 관심이 많이 갈까요? 아발란체 설립자가요. 트럼프 행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재밌죠? 우리 지금 트럼프 행정부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적인 인맥을 과시하지 않을 것이다. 좀 과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밌죠? 이 대선 직후 카르다노의 창업주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팅을 하고 있다 하던데 이 소문 이후로 에이다의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이제는 아발란체에도 러브콜이 들어오는 걸까요? 모건 크릭의 대표가 있습니다. 마크 유스코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알트코인 중에 지금 5개 코인이 가장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첫 번째 솔라나, 카르다노, 리플 XRP죠. 도지코인, 헤데라 5개를 꼽습니다. 내가 잃어도 되는 돈이 있다면 에이다와 리플과 헤데라에 베팅할 것이다. 아쉽게도 이 코인들은 이미 조금 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서 도지코인을 안 산다? 미국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이다. 조금 자극적인 표현도 했었죠. 혹시 이 코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눈치를 채셨습니까? 대개요. 활동 기반,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의 국적이 다른 나라일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남아공 출신이거든요. 활동 기반이 대부분 미국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찾아볼까요? 알고랜드라고 했죠. 그리고 아발란체의 창업자입니다. 알고랜드의 창업자는 여기 이제 이름 보시면 실비오 미칼리 MIT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교수고요. 아발란체 이분은 터키계 미국인입니다. 코넬대 명문대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입니다. 미국의 명문대 교수죠. 헤데라는 어떨까요? 교수는 아니지만 두 공동 창업자가 한 명은 MIT 석사를 나온 이제 그 석학입니다. 컴퓨터공학과고요. 오른쪽에 있는 리먼 이라고 하는 친구는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미국 명문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블랙락의 이제는 16차선 고속도로 여기 이제 서클 USDC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말씀을 드렸는데 떡하니 들어가 있네요. 알고랜드, 아발란체, 헤데라, 솔라나. 물론 이거 말고 실은 더 있습니다. 이들이 서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블랙락이 지원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아닙니까? 디지털 달러죠. 이것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이것은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CBDC가 나온다면 알고랜드와 헤데라 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글쎄요. 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사실 저 같으면 절대 이런 코인 안 삽니다. 이 코인들 사면 큰돈 벌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끝판왕의 지식과 확신이 없으면 결국 다 잃고 가진 것만 잃으면 차라리 다행일 겁니다. 일반인은 종목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고수들은 뭐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절대적으로 타이밍에 집착을 합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 좋은 매도 타이밍. 일반인들은 패닉셀을 하고요. 그게 아닌 지금 같은 때는 포모 매수에 열을 올리겠죠. 고수들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고수라 하면요.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 매수를 해서요. 이럴 때는 약간 불구경하듯이 먼데 뭐 야구 경기 쳐다보는 사람들이 실은 고수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줬어요. 계속 말씀드려 볼까요? 2020년 12월 달 당시 제이 클레이튼 SEC 전 위원장이 이제 자기가 자진 사임하는 마지막 날에 굳이 리플을 소송을 걸고 사임을 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23년 6월 달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다 고소장을 날렸죠. 그때 얘네들을 팔았어. 얘네들은 미등록 증권이야. 무려 19개 코인을 적어서 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솔라나, 카르다노, 알고랜드, 니어 프로토콜, 인터넷 컴퓨터,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등등등.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샀다고 말씀을 드렸죠. 24년 연중 SEC가 그냥 갈궜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웰스 노티스 날리고 고소장 날리고 어딥니까? 유니스왑이다. 이뮤터블 X다. 그 힌트를 좀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최근에 뭐 트럼프가 인수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벡트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가 있죠. 여기서 지원하는 코인 뭐 다른 거는 이해가 돼요. 뭐 비트, 이더, 이클까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이게 뭐 작년부터 떡하니 들어가 있던 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요. 올해 5월 달이죠. 결정적인 힌트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트럼프입니다.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대선이 한창 이제 무르익었을 때 선거 자금을 뭘로 받겠다? 코인으로 받습니다. 라고 먼저 치고 나갔던 게 이때입니다. 뭐 7월이었나요? 8월 때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나가서 뭐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하겠다 뭐 어쩌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Now accepting crypto. 코인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코인의 티커를 알려줍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USDC, XRP, 도지코인, 베로엑스는 조금 의외입니다. 그 다음 시바이누가 다 들어가 있네요. 몇 개 빠진 게 있어서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솔라나, USDC, XRP, 도지코인, 카르다노 여기 있었네요. 시바이누, 아발란체까지. 아까 보셨던 코인과 되게 일치하는 게 몇 개가 보이죠? 아니 그럼 이미 5월 달에 다 말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말 이런 코인들이 생각보다 가격이 나쁘지 않았는데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가격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특히 8월 5일을 우리가 지금도 블랙 먼데이로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폭락을 거듭했었습니다. 종목을 알면 큰돈 벌 수 있습니까? 아니죠. 노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종목도 중요합니다. 근데 종목보다 훨씬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제가 이제 반론을 하겠습니다. 이 코인들만 그러면 찍어주면 다 돈을 번다. 천만의 말씀. 왜? 저 코인들만 오르고 그럼 나머지는 떨어졌어야죠.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여기에 언급 안 된 코인들, 뭐 예를 들면 수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거 아닙니까? 뭐 AI 에이전트라고 뭐 버추얼이라고 하는 코인 이미 뭐 몇천 % 날아간 코인들 많아요. 밈 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실은 다 올랐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종목보다 훨씬 중요한 거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타이밍입니다. 그럼 타이밍은 뭐 어떻게 해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안목이죠. 볼 줄 아시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안목이라는 것은 지식만 있어서 안 돼요. 확신만 있다고 안 됩니다. 실패의 경험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이때 무너지고 끝나면 그냥 포기하면 끝이고요. 중꺾마에 그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또 이제 뭐 칼을 간다는 표현 쓰죠. 이런 분들이 안목이 깹니다. 뭐를 거치면서? 사이클을 거치면서. 이것을 우리가 연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안목은 그렇게 쉽게 길러지진 않습니다. SK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중국계 가장 큰 세력들의 거래소다. 지금 뭐 홍콩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유동성 장려 프로그램 업계 최저 수수료를 적용시키겠다. 중국에 지금 물이 들어오니까 열심히 뭔가 지금 팔고 있죠. 코인 팔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PO 역시도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 암호화폐 법안이 빠르게 의회를 통과할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게 이제 1월 20일 그 이후에 관련 FIT 21 법안, 그다음 스테이블 코인 법안 둘 다 당연히 친코인 법안이거든요. 우연이 아니겠죠. 이게 다 맞춰져 있다고 전 봅니다.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 제가 다 맞을까요? 다 맞추지 못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 같은 경우는 저는 늦어도 23년까지는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내년까지도 해를 지금 넘어갈 기세죠. 핏 21 법안, 스테이블 코인 법안 빠르면 저는 올해 내에도 이게 통과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뉘앙스는 확률적으로 이제 친코인 내각이 들어선 다음에 통과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그러면 이 코인 법들 통과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승만 하면 좋겠죠. 그렇게 될까요? 이 GMI Total Liquidity Index는요. 검정색이죠.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찍어내는 돈의 양을 다 합쳐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이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들쑥날쑥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요, 12월 뭐 중순이나 한 말 정도 됐을 때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 피크를 찍고 2월 달까지 쭉 떨어지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이걸 한번 가늠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유동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동성, 그 시장에 물 들어오면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저 밑에 뭐 1000이, 2000이 코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정확한 타이밍 캐치는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전제가 있죠. 비트코인과 글로벌 유동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 번째, 글로벌 유동성, 특히 미국을 얘기합니다. 아까 보셨죠? 올해 말까지 급등을 한 다음에요. 내년 2월까지 하락을 할 것으로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1월 뭐 한 초중순까지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은 저도 모른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뭐 1월 말이 될지 2월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2월 전후해서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 이걸 떠나서 유동성 잘 모르겠어. 이 정도의 지금 급등한 기세면요. 솔직히 한번 꺾일 때도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내년에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전후를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요. 너무 심하게 올랐다 싶으면 저 같은 경우도 최소 10에서 20% 많으면 한 50%까지도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할 이제 매도기 때문에 어디까지 팔릴지 또 그때 당시에 오르는 코인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상황을 봐서 대응을 저는 할 계획입니다. 이 국가 부채 이제 소위 말해서 천정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좀 뒤로 이렇게 연장되는 연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4월 달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2분기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유동성이 한 번 정도는 삐걱거릴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라울 팔이라고 있죠. 매크로 그 투자자는 1, 2분기는 좀 별론데 2분기는 별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Q3 그러니까 3분기 7, 8, 9월부터 다시 유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참고할 뿐이죠. 지금 조금 이제 뭐 특히 뭐 XRP부터 해 가지고 좀 그 뒤늦게 막 오르는 코인들이 지금 눈에 간간히 보이지 않습니까? 단기 극심한 포모가 나올 때 저는 이럴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이따가 오후 5시에 강의하는 오후반 선생님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때 좀 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